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이제 6호 쪽을 봤다면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표는 어떤지 약간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경제 지표도 좀 살아나면서 중국 경기 당국의 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좀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제목 자체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저께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 7월에 이제 중국 CPI가 마이너스 0.3%, PPI가 마이너스 4.4%로 동반 하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중국의 CPI랑 PPI가 동반 하락한 경우는 이제 98년, 그리고 2002년, 2009년, 2021년 총 4번이 있었는데요. 이 과거에 이제 중국이 디플레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뭐 특별국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4조 위안의 부양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좀 발표한 게 이런 디플레 압력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당분간 이 디플레이션 국면이 좀 지속되긴 하겠지만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7월 CPI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5개월 만에 0.2%로 좀 반등을 한 상황이고 이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PPI도 22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PPI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이 PPI의 역성장이 좀 경제에 좀 큰 타격을 미치는 이유는 이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대 심리에도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이익 부담이 좀 커지게 되면은 투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 고용이라든지 소득 부진에도 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의 세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세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이 좀 축소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 PPI 하락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내수랑 투자 부진,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에 의한 것인데요. 다행히 이제 중국 정부가 투자 확대를 위해서 이제 지난달부터 특수채 가속 발행을 좀 지시를 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그에 선행하는 뭐 PMI라든지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좀 전월 대비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경기 부양 강도가 확실히 과거만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PPI가 하락폭을 좀 지속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오늘 중국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어떤 거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단체 관광 허용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할 거라는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중국에서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60개국 을 상대로 이제 단체 여행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관광이 허용되면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도 이 한국행 여행 관광 상품 판매가 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6월 기준으로 이제 중국의 한국 방문객 수가 16.8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35% 수준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이 재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단체 여행 재개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조건이 완화된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번에 이제 비자 발급을 할 때 이제 지문을 채취를 했었는데 올해 말까지 이 지문 채취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자 발급이 간소화된다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이라든지 관광 소비, 뭐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재 수요 증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후코제도 완화인데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진을
경기 부진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후커우 제도 완화 카드를 좀 꺼내든 상황입니다. 후커우 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호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이 사회랑 경제를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지에서 이 호구를 받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호구를 옮기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그 지역 후커우가 없으면 현지에서 이제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 사회복지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없어서 이 후커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후커우 취득 제한을 취소를 한 상황이고요. 인구 300만에서 500만 명 도시에 대해서는 이 취득 조건을 완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커우 제도가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지방 간 인구 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농민공들은 보통 본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도시 정착이 허용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 활성화 효과, 지역 경제 발전 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커우 제도라는 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5일 날 7월 주요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월 지표는 아무래도 둔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세부 선행 지표들에서 이제 전월 대비 반등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 바닥은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좀 그 기준선을 하회를 하면서 이제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기준선을 좀 상회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중국 상황들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